안녕하십니까. 개미 문맹입니다. 오늘 영상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포함해서 여태 좀 추적 분석을 해왔던 종목들을 빠르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수요일날 영상을 올리고 나서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고맙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일이 몇 분이 연락이 오셨는데, 제가 그때 미국장, 그리고 한국장, 특히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클 때, 하락폭이 큰 종목들은 눈여겨봤다가 그때그때 매수를 해라. 예, 기회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여러 가지, 물론, PBR이나 PSR이나 여러 재무적인, 이제, 좀, 펀더멘탈을 좀 보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웬만큼의 지금, 미국들의 종목들은, 이제, 나스닥이랑 다우 지수랑 이제 크게 조정을 받았죠. 고점 대비. 그런 큰 조정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이 조정이 좀 됐어요. 어느 정도. 물론 여전히 고평가인 종목들이 많습니다. 예, 그거는 맞지만 어쨌든 지금 재차 다시 재조정이 들어가는 이 시점, 예, 그동안은 제가 대응을 해라고 좀 많이 오르는 날은 팔고 많이 내리는 날은 사라. 그렇게 대응을 해 나가면서 평단을 낮추고 물량을 늘리는 과정을 가져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미국 주식, 그리고 미국 연준 금리 어떤 인상의 기조 같은 것도 이제 제 예측이랑 딱 들어맞았다면서, 예, 다른 시장 전문가들은 그렇게 학식이 높고 지식이 많은 분들도 전부 다 파월의 그 정도의 어떤 매파적인 발언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리고 제가 강조를 했어요. 내년까지도 내년 상반기, 내년 1분기, 2분기 되면은 인하할 것이다. 예.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어떤 이제 시장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계속 일관성 있게 내년까지도 금리 인하는 없다. 동결은 모르겠지만 그 금리 인상의 속도와 강도의 차이는 올해보다는 무뎌지겠지만, 동결도 될까 말까다. 동결도 이제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인하라는 카드는 내년까지는 안 온다. 왜? 물가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잡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그러니까 어떤 상식을 넘어선, 그 선을 넘은 어떤 물가이기 때문에, 물가가 어느 정도, 한 4%, 5% 이내, 그 정도면은 얼마든지 금세 그 금리를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일정 수준이 넘어가 버리면 굉장히 잡기가 힘들어요. 예, 엄청난 고통이 뒤따른다. 어쨌든 내년 그런 어떤 예측들이 좀 들어맞고, 또 자기들이 좀 주목해왔던 종목들 중에서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회신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큰 폭으로 떨어질 때마다, 예, 내가 언제 어디서 매수 포지션을 잡았고 그 이후에 어느 지점에서 큰 폭으로 하락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우량주, 중소형주 나눠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평단과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은 평단과 많은 물량들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나중에 또 큰 수익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제가 또 회신을 또 보내드렸어요.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좀 안 좋죠. 예, 많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금세 우리 옛날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확 떨어지고 확 다시 반등을 하고 요런 어떤 패턴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좀 이제 기간을 두고 좀 힘든 시간을 보내실 거예요. 물론 어느 시점이 되면은 종목 장세가 조금 이제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느 정도 전체적인 거시경제는 안 좋지만 그 안에서도 조금 방어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그 와중에도 또 오르는 종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미국 주식은 조금 관심이 아직은 안 두고 있더라도
조금은 관심을 두고 좀 소액이라도 해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시장하고 틀리다는 얘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 시장은 조금 투명하지 않다. 미국 시장은 굉장히 금융이 투명한 시장이고, 한국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불투명하고, 작전 이런 게 많고, 조작, 그리고 이 기업들의 대표들의 어떤 마인드, 그리고 주주들에게 어떤 기업의 이익을 돌려주는 어떤 주주 환원 정책들,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좀 금융적으로 후진국스러운 그런 아직 시장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제가 그런 말씀 못 드려도 미국 시장은 충분히 그렇게 드릴 수가 있다. 미국 시장은 오늘도 몰라, 수요일 밤, 어제 목요일 밤, 또 오늘 밤이 있는데, 인내를 잘 하신 분들은, 하락의 기조를 잘 타신 분들은 아주 자기가 사고 싶었던 종목들 중에서 굉장히 싸게, 굉장히 한 20% 정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죠. 물론 더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때 가서 또 사면 되는 거죠. 예. 어쨌든 요 기회를 잘 살려가지고 이번 가을 랠리, 산타 랠리는 제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올해 말에서 이제 내년으로 갈수록 이제 경기 침체라는 게 이제 가시적인 거리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점점 가까워질수록 조금 아무래도 투자 성향이 좀 위축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산타 랠리는 제가 올해는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있지만, 좀 그보다 좀 더 먼저 저는 가을 랠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좀 가을 랠리가 잠시 초단기적인 랠리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또 이제 FOMC 이제 다음 회의도 2달 뒤에 있고 11월 달에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지금 일시적인 좀 충격은 있지만 요것을 견뎌내고 나면은 아마 좀 단기적 랠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이번에 하락을 할 때 조금 매수를 해라, 그렇게 좀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은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한국 시장도 제가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전체적인 너무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어떤 우량주, 예, 누구 하나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우량주와 나머지 어떤 중소형주 이런 주들하고 좀 극명하게 좀 다르다 보니까, 일단은 제가 영상 시작 전에 말씀드린 대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부터 이제 다른 종목들까지 간략하게 빨리빨리 분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부터 이제 분석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하락을 계속 지금 맥을 못 추고 9,500원 밑에서 지금 요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보시면은 요거 뭔가 이 9,000원 선에서 뭔가 이 좀 지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 아닙니다. 예, 절대 아니에요. 9,000원에서 지지하거나 9,000원 근처에서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9,500원 밑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분석가고 뭐고 유튜브고 뭐고 간에 아무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얼핏 보면은 9,000원에서 뭔가 조금 형성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은 절대 아닙니다.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지금 왜냐면 이거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떨어질 때 그런 것들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전체 한국 시장의 어떤 주식시장 전체가 지금 하락을 가는 어떤 거시적 경제 탓인지, 그냥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최근에 자진 철회해서 그 여파가 계속 이어지는 것인지를,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거래량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이미 팔사 다 팔았어요. 팔로도 다 팔고, 강제로 존버든 처음부터 존버든 아니면 이제 많이 떨어졌네 하면서 이제 신규 진입을 하셨든 간에, 어쨌든 간에 지금은 거의 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단지 지금 가까운 시일 내에 어떤 호재성의 어떤 기대가 될 만한 그런 이슈가 없다 보니까 살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팔 사람도 없지만 살 사람도 없다. 근데 그 와중에 거시적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파는 그 소량의 주식 수 가지고도 지금 주식이 이렇게 막 3% 가까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살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밑에서 그냥 받치면서 그냥 그 던지는 물량을 그냥 받아내는 시기지, 위로 매수하면서 호가를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9,000원 선이 뭐 지지선처럼 보이고 뭐 그렇게 보일지언정 절대 아니다. 더 떨어질 수 있다. 예. 거시경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솔직히 저도 마음속에 요 가격에 오면 또 사야지라는 가격은 있지만, 제가 이거는 뭔가 데이터를 기반하고 제가 뭔가 사야 되는 자리다, 뭐 이렇게 뭔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없는, 그냥 제 마음속에 그냥 지레짐작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건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다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슈가 없고 거시경제는 안 좋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를 두면서 혹시 내가 매수했던 포지션보다 좀 더 떨어졌다, 많이 떨어졌다 이러면은 또 매수를 하시고, 그렇게 지금은 윗 호가에 사는 게 아니라 아래 호가, 내가 어느 지점에 그냥 물량을 내가 이 정도 가격이면 내가 사겠다, 그 정도에 걸어놓고 뭐 매수가 체결이 안 돼도 그만 되면 좋고, 근데 그 매수 체결이 되고 난 뒤에 또 더 떨어져, 그럼 또 사면 돼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모든 경제 환경이나 모든 것들이 최악이에요. 지금 최악. 이런 최악일 때 사는 거예요. 무조건 주식은요, 하락할 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바닥을 칠 때. 물론 우리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지금 뭐 2300, 2400 한다 치면 우리 3300까지 갔다가 2300까지 떨어졌잖아요. 만약에 2500이라 칩시다. 그러면 3300에서 떨어져 3200으로 떨어졌어, 사고. 이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3300에서 데이터상으로 어느 정도 지점이 있어요. 저는 사실 어느 지점이었냐면 한 2600 정도였어요. 2600선. 예. 그때보다 더 떨어졌죠. 예. 다시 올랐다가 뭐 떨어졌다가 하긴 하는데, 어쨌든 3300에서 떨어질 때 2600에서 밸류가 지금 이 정도면은 이제는 살살 진입을 해도 되겠다. 확 진입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여전히 불확실성, 그러니까 더 떨어질 그게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어떤 기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함부로 확 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말이니까 3300부터 쭉 하락할 때마다 사라. 3200에도 사고, 3100에도 사고, 3000에도 사고, 2900에도 사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2600, 저는 솔직히 2700, 2800만 했어도 2600 오겠나라는 생각했어요. 근데 결국엔 기다리니까 오잖아요. 물론 그보다 훨씬 더 떨어졌지만, 예. 어쨌든 훨씬 더 떨어졌을 때도 사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여러분도 다른 영상을 보셨지만, 뭐 급등주 이런 거, 아니면 다른 주식, 우리 차이나 전기차 ETF 이런 거에서 다른 종목에서 다 돈을 벌었잖아요. 차이나 ETF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12,000원인가 뭐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이게 16,000원, 17,000원까지 갔잖아요. 고점에 뭐 팔았다 하더라도 15,000, 6,000원대는 팔았을 거 아닙니까? 수익이 얼마예요? 그렇게 주식을 하는 거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자기의 분석대로 떨어졌고, 거기서부터 분할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더 떨어지면 또 사고, 더 떨어지면 또 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맞춰가지고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물론 제가 28,000원 좀 일찍 들어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일찍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러가지 우리 불확실성들이 있었잖아요. 뭐 거셉텐 바이오시밀러가 될지 안 될지, 아바스틴이 임상이 승인될지 안 될지, 췌장암 신약이 어떻게 될지, 바이오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거기 이슈에 따라서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거셉텐 바이오시밀러가 됐다 칩시다. 됐다고 쳤으면 어떻게 됐겠죠? 지금 주가가 이렇게 했습니까? 안 그렇겠죠? 아바스틴도 마찬가지고 췌장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과에 따른 어떤 당연한 어떤 주가 하락의 흐름이에요. 다만 우리가 그 결과를 눈앞에 두고 저것이 승인이 될지 승인이 안 될지라는 그 기로에 서 있을 때, 예?
무조건 된다고 베팅을 해서는 안 된다. 안 될 경우도 우리가 감안을 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가가 떨어져도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살 수 있는 거예요. 될 거라는 믿음으로 너무 많은 비중을, 결과 발표 전에 비중을 실어버리면, 물론, 발표 이후에 승인이 됐다라는 호재가 딱 뜨면은 당연히 어차피 돈 놓고 돈 먹기니까 주식은. 많은 돈을 자기가 비중을 실었기 때문에 수익은 극대화가 돼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수익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주식은 리스크 관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간적인 움직임, 주식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여러분의 성격은 이렇게 완전 수직으로 이렇게 오르는 걸 좋아하잖아요. 이런 게 오히려 안 좋다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여기서 자기 많이 못 먹어요. 많이 못 먹습니다. 이익을. 무서워서. 너무 급등하면요 무섭습니다. 참고적으로 나중에 제가 동부하이텍도 제가 분석을 오늘 할 거예요. 많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오늘 분석할 건데 동부하이텍 제가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올랐었는지 그걸 한번 보여드리면 정말 안정감 있게 주식이 올랐어요. 그렇게 올라야지 너무 많이 단시간에 급등을 해버리면 굉장히 곤란스러워요. 팔아야 되는 건지 사야 되는 건지 굉장히 이게 고뇌가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런 식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렇게 했는데 이대로 그냥 뭔가 잘못되고 회사가 뭔가 상폐가 된다든지 뭔가 더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하는데 상장 이후에 빚 한 번 못 보고 상폐된 그런 종목은 없어요. 이 세상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상장 폐지될 때까지 빚 한 번, 슈팅 한 번 없이 진짜 빚 한 번 못 보고 상폐당한 종목은 저는 못 봤습니다. 여러분 뭐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모든 종목을 다 제가 그걸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다뤘던 종목들, 잠시 스쳐갔던 종목들조차도 그런 종목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만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제가 과거에 대부 시스터즈를 대부 시스터즈는 제가 못 버티고 나왔다, 손절하고 나왔다, 2만 몇천인, 3만 몇천인가 2만 몇천원부터 들어갔는데 이게 한 6년? 6, 7년 동안 쭉 내려가지고 제가 기억으로는 3천원, 4천원, 5천원? 저점이. 그런데 이 7년 뒤에 이번에 코로나 때 이게 이 5천원 하던 게 이게 5천원 같은 기억이 안 나는데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왜냐면 저는 오래전에 팔았기 때문에 2만원대인가 팔았어요. 저는 손절하고 팔았어요. 코로나 때 이게 12만원인가 16만원인가 20만원까지 하여튼 엄청나게 올랐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좋아요? 저는 오히려 이게 싫어요. 6, 7년은 아무리 저도 존버지만 6, 7년이면 이게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애들로 치면 진짜 학교 완전히 그냥 완전히 어린이에서 그냥 거의 성인이라 해야 되나? 청년이 될 때까지의 어떤 기간이잖아요. 애들은 그만큼 크니까. 엄청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면. 저는 이런 게 사실 두려워요. 이렇게 막 지집은 계속 6, 7년 동안씩 내리면서 진짜 버티다 못 버티가지고 이쯤에 판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쯤에 판 사람들은. 저는 한 1, 2년 안에 팔았다 하지만은 이쯤에 거의 다 돼서 이거는 상패 나갈 것 같다. 4, 5만원에 상장했는데 6만원인가 7만원인가 상장했는데 이게 몇천 원이 될 때까지 떨어진 거예요. 6, 7년 동안. 데브 시스터즈라는 종목이. 근데 코로나 때 완전히 폭발한 거예요. 근데 이 직전에 파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물론 이때부터 사가지고 이때 팔았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직전에 파신 분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슈팅하고 나면은 선뜻 매수가 안 돼요. 어쨌든 저는 좀 이런 게 걱정이 돼요. 사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이렇게. 왜냐면 이 바이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아시다시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신약 개발이든 바이오 시밀러든 뭐든 간에 개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물론
1상, 2상, 3상 이렇게 가면 갈수록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도 어느 정도 반응을 하긴 해요. 하지만 혹시나 예, 좀 이렇게 좀 될까봐 이런 우려는 있지만 이거는 이럴 확률은 상당히 낮아요. 예,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대부 시스터즈는 게임 회사인데 이 기간이 게임 회사들한테는 아마도 암흑기였을 거예요. 예, 뭐 게임 규제부터 해가지고 뭐 PC방도 뭐 규제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었잖아요. 아무튼 좀 이런 기간이 좀 겹쳤던 게 아닌가 뭐 이런 게 있지만 어쨌든 그럴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예 일단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지금 우리가 많은 지금 주주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지금도 아직 끝나지 않은 고통이죠. 하지만 저는 반드시 예 그런 어떤 결과 절대 스타트업 벤처 바이오로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비단 한번 못 보고 끝날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 하면 스타트업 기업 제가 뭐 박셀바이오나 뭐 이렇게 제가 뭐 이런 종목들 뭐 헬릭스미스 죄송하지만 어쨌든 조금 달라요. 아까 어저께 뭐 저번 영상에서 메지온도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연구시설밖에 없는 거예요.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연구시설 거기에 다 올인돼 있는 거예요.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파이프라인도 다양하지도 않고 오로지 딱 그 약 하나 혹은 두 개 그거 딱 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그들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실체가 있고 좀 더 그 현금 플로우가 조금 훨씬 더 그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유증만 좀 하지 않는다면 쓸 돈 다 쓰고 뭐 아바스틴 개발하고 뭐 허세틴 개발하고 뭐 재장합 신청하는데 돈 다 써버리고 유증만 좀 유증하기 전에 뭐 하나라도만 제대로 된다면 그 다음에 유증하는 거야 뭐 우습지요. 근데 아직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유증을 하게 될까봐 좀 그런 게 유증은 뭐다? 누가 뭐라 해도 무조건 일단은 악재다. 충격이 온다. 그래서 유증은 좀 뭔가 이뤄내기 전에 유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아까 6, 7년 대구 시스터즈 제가 말했지만 그렇게 안 됩니다. 6, 7년 왜냐면 바이오가 개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해도 6, 7년이라는 시간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당장 우리 또 앞에 있는 게 또 재장합 신약도 있고 허세템 바이오 시밀레도 사진 촬영했지만 어쨌든 다시 재신청할 거고 그것도 수개월 내에 또 신청하고 나면 또 수개월 내에 또 발표가 납니다. 그건 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먼 어떤 얘기가 아니란 얘기죠. 그렇게까지 막 먼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가가 바닥을 길 때 매수를 하셔라. 그냥 금액은 없다. 뭐 8,500원이 됐든, 뭐 9,000원이 됐든, 9,200원이 됐든, 9,500원이 됐든, 7,000원이 됐든, 그냥 각계 전투예요.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그냥 이 9,500원 밑에서는 그냥 알아서 매수를 해서 평단 관리, 물량 관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말이 길었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다음 또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자, 금방 말씀드린, 자, 동부 하이텍입니다. 동부 하이텍 제가 좀 차트를 쫙 늘려드릴게요. 지금 보면 이게 2014년도 8월까지 밖에 안 나오네요, 지금. 이게 아마 본 개수가 차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쯤에 산 거니까 여기 지금 4,000원이라고 돼 있어요. 2014년 8월 6일날 돼 있어요. 4,000원. 그러니까 저는 이 이전에 산 거예요. 이 이전의 차트까지 보시면은 8,000원, 그전에는 더 높았다는 얘기겠죠. 쭉 떨어져 가지고 제가 8,000원이게 들어가서 3,000원, 3,000 몇백 원까지 쭉 떨어졌다가 이제 막 올라올 때가 여기 4,000원인 거예요. 밑에부터 여기 지금 뭔가 가파르게 보이지만 여기가 급격하게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여기를 한번 보시고 잠깐 지울게요. 여기를 한번 보시고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가파르게 급등을 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안정감 있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상당 기간 여기 박스권을 굉장히 오래 시간 가졌죠. 이 기간 여러분들 버티실 것 같아요. 근데 제 평단은 어디다? 제 평단 여기
재평단은 여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보고 이게 뭐 올라가든 떨어지든 그냥 참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가 왔을 때 또 이때 또 매수 저는 또 추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프레시지 바이오파마 얘기 다시 또 끝났는데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 프레시지 바이오파마의 지금 현 주소가 여기라고 우리가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여기라고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28,000원에서 지금 간단하게 28,000원에서 뭐 9,000원까지 떨어졌다.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10만원, 15만원 되면요. 28,000원이나 9,000원이나 뭐 15,000원이나 뭐 8,000원이나 7,000원이나 3만원이나 다 그냥 부러운 금액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지금 이때 지금 다시 조정받아서 지금 4만원까지 떨어졌지만 예? 우리가 이때를 한창 좋을 때 이 시기 때 예? 이때 이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어마무지하게 많았을 거 아닙니까? 여기 거래량 차이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때랑 다르잖아요. 이때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차트를 보니까 와 이게 뭐 3,000원 하던 시절이 있네. 3,000원이 아니라 와 만원도 부럽다. 15,000원도 부럽다. 이 상당 기간에 이 2만원, 15,000원 이 상당 기간에 이것도 부럽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 지금이 이 시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은 물론 지나봐야 알겠지만 반드시 주식이라는 것은 빛을 보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동부하이텍으로 돌아올게요. 자, 동부하이텍으로 다시 돌아오면 자, 지금 동부하이텍이 지금 또 분할, 예, 물적 분할입니까? 예, 이제 분할 이슈가 터지면서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가 좀 이제 얌체죠.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대주주나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이득이야. 하지만 주주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입히는 거예요. LGN 솔루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더하기, 거시기적 경제까지 안 좋죠. 그리고 반도체 시황도 안 좋죠. 그러니까 이거 4만원 깨질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 깨질랑 말랑 지금 하고 있는데 이 4만원대 깨지고 지금 바로 밑에가 이게 이제 공간이 없어요. 지지선이 없고 바로 33,000원입니다. 33,000원 터치할 수도 있다. 너무 왜냐면 여러가지 하는 게 안 좋고 아무래도 그 분할 이슈가 또 터지겠죠. 이제 뭔가 이제 실행을 하고 예 뭔가 가시적이게 되고 뭔가 그게 이슈화되고 막 뉴스가 튀어나오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지금은 왜냐면 아직까지는 뭔가 철회할 수 있는 그게 여지가 있어요.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확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흐르면 올수록 이제 좀 더 하방 압력이 강해지겠죠. 예. 그래서 지금 매수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또 4만원짜리에서는 매수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왜냐면 그런 분할, 이게 LG에너지 솔루션처럼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기업에는 투자하는 게 좀 아닌 것 같아요. 기업, 대표의 마인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저도 이 동부하이텍의 오랜 주주였고 엄청난 수익을 내고 팔았지만, 이제 배가 부르니 이제 별짓거리 다 하죠. 옛날에는 진짜 뭐 이럴 겨를이 없었어요. 진짜 앞만 보고 달려가기 바빴는데 이제 돈 좀 벌고 예 이제 뭔가 안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예, 시간 많고 돈 많고 하다 보면 좀 남자들 딴 생각하는 것처럼 예 지금 덧짓거리 하고 있는 거죠. 일하기가 지금 주가가 이런 거예요. 실적도 굉장히 안정돼 있고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 주식시장이 이래서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투명하지가 않다니까요. 이러니까 제가 한국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또 약간 말이 샜는데 어쨌든 동부하이텍은 4만원짜리 이 자리에서 매수하시면 안 된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관망을 하시든 파시든 그리고 아직 매수 안 하신 분들은 좀 더 아래에서 33,000원 혹은 3만원 요런 자리에서 좀 대기했다가 조금 매수하시고 그 분할이 어찌 되는지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어디로 옮겨 타야 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부하이텍은 일단은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좋고, 웬만하면 좀 파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파시고, 뭔가 그 분할 어떤 그 이슈 좀 결과를 보고 좀 판단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종목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도 뭐 얄짤없죠. 지금 이런 시황에. 예, 지수가 뭐 코박으니까 이것도 코박고 55,000원까지도 깨지고 다음이 52,000원. 제가 이 52,000원짜리가 진짜 중요하다. 요거 깨지면은 여러분들 이거 깨지면은 그 아래짜리가 아마 42,000원. 일단 제가 분석한 대로는 이 52,000원이 깨지면요 42,000원입니다. 요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지지선이 없기 때문에 52,000원 어떻게든 지켜주기 바라기. 아마 이거는 이제 52,000원이 다가온다면은 아마 이것을 깨져야만 이익을 보는 사람과 깨지면 안 되는 사람들과의 공방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52,000원 이 선은 굉장한 공방을 일으키겠지만 이게 깨졌다 하면은 다음 선은 42,000원이다. 예, 굉장히 위험하죠. 다음 뭐 전략은 우리가 삼성전자라는 이 종목 자체는 지수와 같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지수와 같은 종목이기 때문에 어쨌든 평단 관리만 잘하면 자기가 근데 제가 삼성전자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삼성전자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느리기 때문에 절대 투자 안 했어요. 아니 그래도 많이 올랐지 않느냐? 아닙니다. 이게 42,000원이잖아요, 이 자리가. 42,000원에서 지금 최고점이 96,800원이고, 한 9만원 보시면 돼요. 하면 한 2배 정도 올랐어요. 한마디로 100% 먹는 거예요, 100%. 근데 다른 중소형주 이 기간 동안 몇 프로 올랐어요? 동부하이텍 얼마나 올랐습니까? 셀트리온 얼마나 올랐어요? 카카오 얼마나 올랐습니까? 이런 종목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는 옛날에 우리나라 진짜 개발도상국에서 진짜 이 선진국으로 완전히 급격한 그 경제 성장을 이뤄낼 때 그때는 삼성전자가 좋았죠. 지금은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삼성전자는 사지 않는다. 재미가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그 시간 투자 대비 재미가 없다. 돈이. 우리나라 좀 안전한 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부동산이 인기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삼성전자는 조금 52,000원 요거 깨지면은 다음이 42,000원이냐 바로 42,000원이라는 거. 그래서 52,000원에서 굉장한 좀 공방이 있지 않겠나. 예. 그래서 좀 지금은 매수할 타이밍은 절대 아니다. 예. 절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조금 거시적 경제 환경을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전자는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자, 두산 퓨어셀입니다. 자, 두산 퓨어셀도 자, 34,000원 깨지고 지금 밑에 아래선이 28,000원 깨지고 있습니다. 쪽으로 다가가고 있죠. 지금 그 아래선이 25,000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25,000원 선에서 어떻게든 방어를 해야 되겠죠. 이거 깨지면 얼마다? 16,000원입니다. 예, 16,000원이면은 언제적 가격입니까? 코로나 약간 거의 코로나 터지고 직전 가격까지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5,000원에서 방어를 잘 해야 되겠지만 좀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만큼의 무거운 종목이 아니고 외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그런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일장일단이 있어요. 오히려 깨지면 진짜 개박살 납니다. 확실하게 개박살이 나요. 25,000원이 깨지면 확실히 개박살이 납니다. 근데 또 드라마틱하게 또 연출을 할 수도 있어요. 급등으로. 하지만 현재 여러가지 금리 인상이 왜 무섭냐면 돈의 어떤 가치, 돈에 대한 어떤 사용 비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점점 씨가 말라가는 거죠. 예. 그게 뭐 기관이 됐든 무슨 어떤 투자 기관이 됐든 뭐 개인 투자가 됐든 기업이 됐든 뭐든 간에 내가 이 돈을 돈을 투자해서 이 돈을 안정적인 곳에다가 금리를 이만큼 많이 주기 때문에
거기다 그냥 안정적인 놓고 내가 금리를 7%, 6% 먹을 거냐. 아니면 여기서 리스크, 굉장한 리스크를 내가 감당하면서 하이 리스크를 내가 견뎌내고 나중에 하이 리턴을 받을 것이냐. 이랬을 때, 큰 어떤 이 큰 손들의 자금들은 돈이 작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을 엄청 싫어합니다. 원래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을 다 바라볼 때는, 드라마틱한 급등보다는 좀 하방 압력이 삼성전자처럼 마찬가지로 크다. 예. 그래도 삼성전자는 52,000원대에서 공방을 한 다음에 뚫리면 42,000원까지 가겠지만, 두산 퓨어셀은 이거 개박살나면 25,000원에 딱 개박, 그냥 개박, 16,000원까지는 굉장한 속도로 내려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찬가지로 매수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매수하지 않는 것이 맞다. 그리고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는 버티고 있어요. 21만원에서 버티고 있어요. 하지만 깨집니다. 이것도 일단은 밑에 아래선인 19만원, 그 19만원 밑에가 16만 5천원이에요. 버티고 있다고 해서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시경제는 제가 거시경제의 큰 파고는 여기서 피할 수 있는 종목은 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현대모비스도 우량주 측에 좀 또 속하는, 예, 완전 초대 대형주는 아니지만,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우량주에 들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거시적 경제의 큰 파고를 이겨낼 수 없어요. 21만원 이건 깨집니다. 깨질 거고, 19만원, 요 선에서 좀 공방을 일으키지 않겠나. 예, 오히려 이 16만 5천원은 좀 약하다. 요 16만 5천원 좀 약하다. 그래서 16만 5천원 이게 깨지면 다음 얼마냐? 진짜 위험하네요. 제가 더 밑에서는 제가 일단 생각을 하지 않고 안 꺼놨네요. 일단은 19만원, 21만원 선은 깨질 것이고, 저는 그렇게 확실히 좀 무게추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19만원 바라보고 16만 5천원까지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략은 19만원에서 좀 매수 조금 하고 16만 5천원에서 조금 더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19만원이 제가 오면 터치를 하게 되면은 제가 다시 분석을 해서 요 밑에 지지선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현재로서는. 예. 제가 요 19만원 터치할 때쯤 제가 다시 분석을 또 추가적으로 해드릴 테니까 21만원은 깨질 확률이 상당히 높으니까 19만원에서 매수하실 분들은 대기 타고 19만원 선에서는 많이 타지 말고 조금만 타고 16만 5천원에서 조금 더 타라. 19만보다는 이런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좀 하락에 무게를 둔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헬릭스미스입니다. 헬릭스미스는 조금 차트를 좀 당겨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안 보여요. 자, 이 마찬가지로 프레스티지 바이오팜하고 같은 비슷한 처지죠. 주가는. 예, 마지노선이 제가 이게 15,500원 이 선이라고 했는데 이 아래에서는 계속 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어요. 좀 빨리 어떤 바이오 기업이든 엔젠시스도 빨리 뭔가 좋은 소식을 좀 들려줘서 빨리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거시경제가 어떻든 간에 바이오는 그것만 되면 그냥 지수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 가치만큼 자리를 찾아갑니다. 근데 다만 우리 이제 헬릭스미스 주주분들이 헬릭스미스의 엔진시스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여러 가지 헬릭스미스도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고, 또 주주분들하고 또 회사 간에도 뭔가 분쟁도 있었고, 완전히 장난 아니었죠. 예.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지만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주주분들이라면 굉장한 강성주주다. 그렇게 이미 베팅한 거 끝은 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 아마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지금 15,500원 아래에 지금 주가가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지지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가 그렇게 강성주주고 믿음이 강하고 내가 끝을 봐야 되겠다는 분들은
매수를 계속 분할 매수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건 다른 분석이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와 똑같은 거니까 절대 헬릭스미스 주주분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그냥 뭐 엔진시스 그냥 결과가 좀 빨리 좋게 되기를 그냥 바랄 뿐입니다. 자, 헬릭스미스 이렇게 분석을 하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셀바이오입니다. 자, 박셀바이오, 제가 여기 44,000원 여기는 좀 지지를 해줄까 했는데, 지지를 해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기 좋게 깨지고 지금 4만원 가까이 가고, 이 아래서니까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영향이 있었겠죠. 뭐 무슨 이슈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박셀바이오 지금 다른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거래량을 봤을 때는 별다른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아래로 박는 거는 무슨 악재가 떴다는 거지만, 거래량이 지금 없다는 얘기는 없이 그냥 이 44,000원의 지지선을 깨고 내려왔다는 것은 아마 좀 경제 환경의 영향, 그냥 지수 영향, 이 박셀바이오 최근에 이렇게 폭락한 이유도 있겠지만, 거기에 가속력이 붙어가지고 거시 경제 환경까지 안 좋고 금리 인상되고 뭐 이러니까 좀 거기서 좀 시장 상황이 안 좋다 해서 나오는 적은 매물량으로 아마 44,000원이 뚫린 것 같아요. 근데 박셀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대응을 하실 때는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4만원 가까이 왔기 때문에 매수하시는 거예요. 제가 44,000원에도 매수해도 괜찮다. 4만원. 그리고 밑에는 36,600원이에요. 이쪽에 36,600원. 44,000원, 4만원, 36,600원. 이렇게 36,600원까지는 강력하게 지지를 해줄 것이다. 근데 이렇게 지수의 영향을 받아서 쭉쭉 빠지는 것은 이거는 답이 없어요.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은 호재밖에 없습니다. 그냥 개별, 이 회사, 그건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 이 지수 영향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거시적 경제 파고를 그나마 방어할 수 있고,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호재, 혹은 호재가 터지지 않더라도 어쨌든 기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시적인 거리에 와 있어야 방어를 할 수 있다. 일단은 44,000이 깨졌기 때문에 4만원, 36,600원 여기서 매수를 하셔라. 하지만 이건 아셔야 돼요. 이렇게 급등을 하고 급락을 하면은 한동안은 올라가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뭐 36,500원 어느 저점을 찍고 그 저점 기준에 저점에서 조금 더 오르는 것은 가능하나 뭐 이렇게 오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일단은 박셀바이오는 지금 중요한 것은 바닥 확인부터 하는 겁니다. 아직은 지지선이 아래로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바닥 확인부터 하는 것이 먼저다. 근데 바닥을 확인하고 매수해도 나쁘지 않아요. 왜? 어차피 급등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별다른 움직임은 크게 없을 거예요. 뭐가 터지기 전까지.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확인한 뒤에 매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은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박셀바이오는. 그리고 이게 급등 급락 이후에는 한동안 꽤 긴 시간 동안 조금 지리한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모든 종목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또 의견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다음 영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즐거운 주말 또 보내시면서 또 계속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어디 좋은 공기 좋고 뭐 날씨도 요즘 좋잖아요. 가을이고 좀 기분도 좀 푸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